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쪽 전황과 국제 제재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우폴에 러시아군의 맹공세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력 포위에 앞서 돈바스와 크림을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 이곳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동부에 가해진 공세로 아주프 연대가 큰 피해를 입었었죠. 하지만 반격에 성공하고 해병대도 북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이번엔 서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어린이라고 마당에 써놓은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이 폭격을 맞았는데요. 드미트로 시장은 극장에 1000여 명의 민간인이 피난해 있었다며 비인도적 전쟁 범죄라 비난했고, 러시아는 이곳이 아주프 연대의 사령부이고 아주프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양군의 지휘관급 인물이 전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15일 마리우폴에서 아주프 연대가 사살한 러시아 장군은 제150 이드리츠카야 소총사단의 올렉 미티아예프 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드리츠카야는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1945년 베를린 국가 이세당의 깃발까지 꼽은 러시아 최고의 네임드 부대로 러시아군의 사기에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프 대대 쪽에서도 아주프 창설자 중 한 명인 콜사인 까마귀 니콜라이 크라브첸코 크룩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네오나치로 분류된 인물이라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그의 죽음에 마냥 애도를 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포리자에서는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에 소련기가 걸렸습니다. 전력이 차단될 우려도 있습니다. 원전 공략으로 항복을 압박하는 푸틴인데요. 하지만 EU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스템을 연결해 에너지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푸틴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수요의 40%에 달하는 가스를 수입하는 만큼 푸틴의 보복이 우려됩니다. EU는 에너지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러시아군이 크리프이 리를 향해 벨리카 코스트롬카와 마라 코스트롬카로 북상했습니다. 러시아에 점령된 멜리토폴에서는 러시아군에 납치됐던 이반 페도로프 시장이 석방됐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헤르손 공항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17 전차여단과 57 차량화 여단이 헤르손 수복을 목표로 반격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미콜라이우 항구에서 실시한 포격과 함께 기갑전력이 헤르손 북부로 진입했습니다. 다만 보진의 센스크로 북상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정규군과 시민들이 자원한 영토 방위군에 막혀 현재 인근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러시아가 미콜라이우 공략에 무게를 실어 이들이 다시 남하하게 되면 미콜라이우는 위아래로 공격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헤르손을 분리 독립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조직한 헤르손 지역구조위원회가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드미트로 시장은 비난했고 시민들은 시위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레베디브카, 산자이카, 자토카 부근에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오데사 앞바다에 러시아 해군 군함 14척이 출현해 오데사 역시 90여 차례 포격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 러시아군의 상륙작전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오데사는 해안 수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파나마 민간 선박 3대에 포격을 가해 한 대가 침몰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파나마 선박이 10대가 있는데 러시아 해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이 30cm 2대를 오데사 방공부대가 격추했습니다. 라스푸티차에 크게 당한 러시아군이 날씨가 풀림에 따라 해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날리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로망에 묶여있고 오프로드에서의 작전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곳곳에 다리를 파괴해 러시아군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제재 및 이슈입니다. 유럽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러시아를 회원국에서 배제했습니다. 러시아기가 내려졌는데요.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7일 군 지휘관들에게 전달됐으며 동유럽의 더 많은 군 주둔과 미사일 방어가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벨라루스 항공기가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EU는 4차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부유층 타겟으로 300유로 이상 고가의 사치품과 5만 유로 이상 자동차 수출이 금지됐으며,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금지, 러시아 철강 수입 금지, WTO 최애국 대우가 박탈됐습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인터넷망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간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스플린터넷 현상으로 미국 백본 업체 코젠트 커뮤니케이션이 러시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제공되던 프로토콜 포트와 IP가 회수될 예정인데요. 러시아는 다수의 백본으로 연결돼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인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는 제한되어 갈 것입니다. 뉴욕의 한 비영리 단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방탄조끼 400여 개가 맨해튼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국 여성연맹 사무실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뚫고 러시아산 원유 350만 배럴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이후로 달러 대신 위안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성국에 대한 달러 결제를 제한할수록 달러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역설이 있는데요. 인도가 실증 사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맨입니다.